알툰칸과 칼라프 왕자의 우정.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거처로 돌아온 왕은 어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왕은 칼라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시종장을 시켜 그를 데려오게 했다. 절대군주는 자신의 명을 받고 즉시 달려온 노가이스국의 왕자를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정으로 포옹한 뒤 이렇게 말했다. 오 나의 아들, 어서 와서 나의 이 불안을 걷어주게. 나는 내 딸이 자네가 낸 문제를 맞추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네. 왜 자네는 자네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자처했는가? 칼라프가 대답했다.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주가 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왕자이고 이 궁의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무척 걱정하고 있었네. 투란도트는 매우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네. 나는 공주의 명민한 머리를 잘 알기에 자네가 무척이나 걱정되었네. 그런데 왕자가 날 안심시키는 걸 보니 이건 하늘의 뜻일세. 나는 이제 자네를 경솔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겠네. 신중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자네의 제안은 내 딸이 자네와의 혼인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제거하기 위한 천재적인 책략이라는 것을 알았네. 공주에게 낸 문제에 대해 칼라프 왕자와 한참 담소를 즐긴 알툰칸은 사냥갈 채비를 했다. 그는 몸에 붙는 가벼운 카프탄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수염을 검은색 비단 주머니에 넣게 했다. 왕은 고관들에게 동행할 준비를 시키고 노가이스국의 왕자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후 궁을 출발했다. 지붕이 없는 상하 가마에 앉은 고관들이 제일 앞줄에 있었다. 각 고관의 가마는 6사람이 메고 있었다. 그 앞으로 2명의 시종이 걸었고 또 둘은 가마 뒤에서 은도금의 테이블을 들고 따랐다. 이 테이블 위에는 온갖 덕목들이 큰 글자로 적혀 있었다. 고관들의 뒤를 이어 왕과 칼라프가 마찬가지로 지붕이 없는 붉은 가마를 탔다. 그 가마는 20명 정도의 장교들이 메고 갔다. 가마에는 군주 이름의 첫 글자와 몇몇 동물의 형상들이 은도금되어 있었다. 가마 양쪽에는 알툰칸의 친위대에 속한 2장군이 넓은 부채를 붙이면서 걸었고 이들 뒤로는 3천여 명의 환관들이 줄지어 따라갔다. 마침내 사냥 장소에 다다르자 수렵을 담당하는 장교들이 먹이 새들을 풀어놓았다. 메추라기 사냥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석양이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냥이 끝나자 왕과 수행원들은 궁을 나올 때와 같은 순서로 궁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궁에 도착하자 궁정에는 다양한 색상의 천막 아래 유약을 잘 바른 작은 테이블들이 끝없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온갖 다양한 고기들이 차려져 있었다. 왕과 칼리프, 고관들은 음식이 차려진 작은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았다. 고기를 먹기 전에 그들은 쌀로 빚은 곡주를 연거푸 마시고 술을 다 마신 뒤에는 음식을 들었다. 식사가 끝나자 알툰칸은 노가이스국의 왕자를 밝은 대형홀로 안내했다. 왕은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검은 흑단 옥좌에 앉았고 그 옆에 칼라프를 앉혔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무희들과 악기를 든 연주자들, 가수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매우 경쾌한 연주를 시작했다. 알툰칸은 그것에 매료되었다. 그는 간간히 음악에 열중해 있는 티무타쉬의 아들에게 중국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젊은 왕자는 호의에 가득 차 중국 음악이 세계의 다른 모든 음악보다 우위에 있다고 추켜 세웠다. 연주가 끝나자 어린 코끼리가 무대로 나왔다. 코끼리는 홀 한가운데로 나아가더니 입에서 6명의 어릿광대를 토해냈다. 그들은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수단 모자에 인도식 팬츠, 그리고 무도화만을 신고 있었다. 그들은 가볍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기이한 고개를 수차례 보여주고 난 뒤 입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코끼리 안으로 들어가 퇴장했다. 이어서 배우들이 나타나 왕이 요청한 제목의 작품을 즉석에서 공연했다. 이 즐거운 관람이 끝났을 때는 벌써 깊은 밤이었다. 알툰칸과 칼라프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다른 고관들도 모두 돌아갔다. 투란도트의 시녀가 칼라프에게 경고.
가이스국의 젊은 왕자는 부드러운 황금 색깔을 바라는 뱀 촛불을 든 환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부드러운 수면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빨리 내일의 회의장으로 돌아가고픈 그의 조급함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가 막잠에 빠져들 무렵 조용히 한 젊은 여자가 그의 침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루비와 에메랄드로 장식된 몸에 착 달라붙는 흰색 세틴 드레스를 입고 그 위에 은실로 꽃무늬를 놓은 헐렁한 붉은색 수단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은실을 살짝 수놓아 접어 올린 장밋빛 타프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머리 위만 가리는 것이어서 조화 몇 송이로 치장한 탐스러운 머릿결을 죄다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몸매에 관해서 말하자면 중국의 공주를 빼고는 더 아름답고 완벽한 여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다. 티무타시의 아들은 한밤중에 자신의 처소에서 이토록 매력적인 여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이 너무 놀라웠다. 그가 투란도트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면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다. 하지만 이미 공주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녀는 칼라프와 눈이 마주치자 너울을 벗어 소파에 내려놓았다. 그 다음 깊이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난 뒤 말했다. 왕자님, 왕자님 처소에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몹시 놀라셨을 줄 압니다. 왕자님은 이 궁에 살고 있는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왕자님에게 꼭 드려야 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왕자님을 섬기고 있는 환관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왕자님의 처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연유를 왕자님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칼라프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들은 함께 소파에 앉았고 이어서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다. 왕자님, 무엇보다 먼저 제가 알툰칸이 지배하고 있는 한 속국의 공주라는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저의 아버지는 의례적인 조공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노련한 전술과 부하들의 실력에 대해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분은 외부로부터 침입받을 것을 우려해 늘 방어태세로 있었고 실제 외부 침입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조공 거부에 화가 난 알툰칸은 전술이 뛰어난 정예부대를 앞세워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정면 대결에 나섰고 강가에서 선열이 낭자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군이 승리를 거두었고 아버지는 이 전장에서 칼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아내가 적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장군들에게 우리를 강물에 밀어넣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군들은 잔인하게도 그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어머니와 저, 그리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제 형제자매들을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물에 던져져 비참하게 운명을 마치는가 싶을 때 중국의 장군 하나가 강물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비참한 광경이 장군의 동정심을 자극했는지 그는 병사들에게 정복한 왕가의 남은 생명을 구해내는 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거센 물살에도 불구하고 몇몇 중국 기사들이 즉시 강물로 뛰어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육신이 있는 쪽으로 말을 몰며 달려왔습니다. 병사들이 강물에 빠진 우리 가족 일부를 건져냈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로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트로 옮겨 놓았을 때 저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장군은 극진한 배려로 저를 간호했습니다. 저를 포로로 잡은 것은 그의 승리를 더 한층 빛나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알툰칸은 저보다 두세 살 어린 자신의 딸 투란도트 공주 곁에 있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사고하는 능력이 빨랐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었으니 이 운명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투란도트 공주의 성격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고 그 대가로 저는 그녀의 우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왕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왕자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가 귀족 혈통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노예라면 왕자님의 신임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 국가의 왕의 딸이라 해도 왕자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투란도트 공주에게 반한 왕자님이 제가 그녀에 대해 하는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는요. 티무타쉬의 아들이 말을 끊었다. 공주, 더 이상 날 불안한 상태로 놔두지 마시오. 제발 부탁이니 당신이 중국 공주에 대해 할 말이 무엇인지 빨리 말해주시오. 공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왕자님, 잔인한 공주 투란도트가 왕자님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칼라프는 깜짝 놀라며 소파 뒤로 몸을 젖힌 채 움직이지 못했다. 투란도트의 잔인한 성격을 알고도 칼라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젊은 왕자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던 시녀 공주가 말했다. 저는 왕자님이 이렇게 놀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제 말을 믿을 수 있으신 거죠? 칼라프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그럴 수가.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중국의 공주가 그토록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녀 공주가 그에게 말했다. 왕자님, 그녀가 왜 그런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전 회의 때 저는 바로 공주의 옥좌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자님이 정답을 말한 것에 대해 죽도록 분통해했습니다. 그녀는 처소로 돌아가서는 치밀어 오르는 증오심과 분노로 몹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낸 문제를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지나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다른 시녀와 함께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녀가 왕자님께 대해 좋은 감정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자님의 뛰어난 용모와 재치를 칭찬하고 그렇게 하염없이 슬퍼하기보다는 왕자님과 혼인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자들을 혐오하는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어대며 우리 입을 막았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난 정말 남자들이 경멸스러워.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번에 나타난 작자는 더욱 그래. 난 그를 증오해. 그를 죽이는 길밖에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나는 그를 죽이고 말 거야 라고 말입니다. 시녀 공주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그 음모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해 그녀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다른 시녀 또한 공주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귀에는 우리의 충고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당신이 어전회의에 가기 위해 궁에서 나올 때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없애버리라고 환관 신복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가이스 국의 왕자가 외쳤다. 오잔인한 공주여. 당신은 불행한 티무타시 아들의 애정을 위해 이런 최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이 칼라프가 당신에게는 그토록 끔찍하던가요? 당신은 나의 운명에 동참하기 싫어서 차라리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범죄로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군요. 위대한 신이시여, 나의 생은 어찌하여 이렇게도 기이한 모험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어느 땐 탐낼 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때로는 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녀 공주가 그에게 말했다. 왕자님이 이처럼 불행을 겪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해도 왕자님이 처한 위험들을 하늘이 예고해 준 것을 보면 미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자님을 구하라고 저에게 계시했던 것은 분명 하늘입니다. 저는 왕자님 앞에 숨어있는 함정을 왕자님에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왕자님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러 왔습니다. 저는 제게 충직했던 몇몇 환관들의 알선으로 보초병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왕자님을 이 궁에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왕자님이 궁을 떠나면 당연히 조사가 시작될 터이고 제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운명의 궁을 떠나 왕자님을 따라가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노예 생활이 싫습니다. 왕자님이 나타난 이후에 더욱더 궁 생활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시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타고 갈 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떠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베라족의 영토까지 가요. 그 땅의 군주 알렌게 왕자와 저는 피가 섞인 친척입니다. 그는 자기 친척이 알툰 칸의 손에서 벗어나 살아나온 것을 본다면 몹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님을 저의 구원자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보다 그곳에서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노예 사슬에서 벗어나 행복한 저의 운명을 즐길 것이고 왕자님은 아름다운 공주를 만날 것입니다. 그 공주는 왕자님의 아내가 되지 않기 위해 왕자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하면 왕자님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만을 궁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 말고 떠나요.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면 우리는 이미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칼라프가 대답했다. 아름다운 공주여, 나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에 천번만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감사의 표시로 당신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당신의 친척 베를라 칸의 영토로 안내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당신을 그의 손에 넘겨준다면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에게 진 빚을 갚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 제가 이런 식으로 알툰 칸을 떠나야 할까요? 그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는 제가 오로지 당신을 이 궁에서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그의 딸의 음모를 피해서 도망간다 해도 그는 나를 배은망덕한 자로 여기고 비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란도트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그녀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녀를 숭배합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의지를 충실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없애고 싶어 한다면 절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떠나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결심을 하는 노가이스국의 왕자를 보자 시녀 공주는 울기 시작했다. 왕자님, 어떻게 저에게 감사하기보다 죽음을 바랄 수가 있습니까? 투란도트의 외모가 아무리 저보다 아름답다고 해도 그녀의 마음은 저보다 훨씬 흉측합니다. 정말 유감이군요. 오늘 아침 왕자님이 어전 회의실에 있을 때 저는 왕자님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왕자님이 알툰 칸의 딸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까봐 두려웠지요. 그러나 왕자님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했을 때 제 안에서는 다른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공주가 왕자님을 해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왕자님, 제발 목숨을 위협하는 이 망나니 같은 짓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눈먼 사랑 때문에 이 위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자님을 위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따라주십시오. 더 이상 지체 말고 이 궁을 떠납시다. 이 궁에 있는 자체가 저에게는 잔인한 고문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티무타시의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다. 공주여, 나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해도 나는 이렇게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행복 가득한 운명을 마련해주고 싶겠지만 나는 행복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은 투란도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끔찍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지면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시녀는 벌떡 일어나 칼라프의 말을 끊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계속 머물러 계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으니. 이곳이 그토록 당신이 바라는 지상낙원이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왕자님에게 이곳을 떠나자고 조르지 않겠습니다. 왕자님은 노예와 도망친다는 것이 내키지 않는 것 같군요. 왕자님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본다면 저 역시도 왕자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중국 공주가 왕자님에게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다 해도 왕자님은 그녀에 대한 사랑보다 더 많은 증오심을 저에게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녀는 너울을 쓰고 칼라프의 처소를 떠났다. 투란도트가 칼라프의 질문에 답을 하다. 시녀가 떠난 뒤 왕자는 당혹스러움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생각에 빠졌다. 내가 지금 들은 것을 믿어야 할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지? 하지만 난 안타깝게도 들은 말을 의심할 수 없다. 이 시녀 공주는 투란도트 공주가 준비하고 있는 암살이 두려워 나에게 알려주러 왔던 것이다. 그녀가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그녀의 진실함은 의심할 수 없다. 아,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의 잔인한 딸이여. 왜 당신은 하늘이 내린 재능을 그렇게 잘못되게 쓰고 있습니까? 오, 신이시여. 당신은 어째서 이토록 잔인한 공주에게 그토록 완벽한 아름다움을 내려주셨나요? 아니, 왜 그토록 매력적인 그녀에게 이토록 잔인한 영혼을 주셨습니까? 그는 비통한 사색에 잠겨 남은 밤을 치새웠다. 마침내 날이 밝자 종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6명의 고관들이 전날처럼 그를 데리러 왔다. 그가 가로질러 가는 궁정에는 왕의 친위 대원들이 궁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암살을 위해 비밀리에 파견된 사람들이 어쩌면 이 통로 어딘가에 매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마치 죽을 결심을 한 사람처럼 걸어갔다. 그러나 그는 어떤 습격도 받지 않고 궁정을 지나 첫 번째 회의실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는 암살자처럼 보였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회의가 열리는 홀로 들어갔다. 이때까지도 그가 기대했던 죽음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 모든 박사들과 고관들은 이미 닷집 아래 자리 잡고 있었고 알툰 칸과 그의 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도대체 공주의 의도는 무엇일까? 내 죽음을 직접 지켜보려는 것일까? 자신의 부친이 보는 앞에서 날 암살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왕도 이 암살의 공모자일까? 혹시 공주가 마음이 변해서 날 죽이라는 명령을 취소한 것일까? 그가 의심에 잠겨 있는 동안 내궁의 문이 열리고 왕이 투란도트 공주를 동반하고 홀 안으로 들어왔다. 왕이 옥좌에 앉아 대법관이 칼라프에게 공주가 정답을 말하면 공주를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칼라프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포기할 것이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어서 대법관이 투란도트에게 말을 건넸다. 존경하옵는 공주님, 공주께서 어떤 맹세를 하셨는지 공주께 낸 문제의 왕자 이름을 오늘 맞추지 못할 경우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왕은 칼라프의 질문에 공주가 대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며 투란도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딸아, 너는 왕자가 낸 문제의 답을 생각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1년을 더 준다고 해도 그리고 너의 총기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 답을 알아내지 못한 것 같구나. 너는 이 젊은 왕자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를 사위로 맡고 싶어하는 나의 소망을 들어다오. 그는 너의 남편이 되어 너와 함께 나를 이어 중국 백성을 지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자 투란도트가 대답했다. 폐하, 왜 제가 이 왕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은 폐하께서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제가 창피하게 졌지만 오늘은 명예롭게 이길 작정입니다. 저의 재능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이 경솔한 젊은이의 콧대를 꺾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을 맞추겠습니다. 그러자 노가이스 왕자가 말했다. 공주님,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빵을 구걸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은 뒤 이 순간 기쁨과 영광의 한가운데 있는 왕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투란도트가 대답했다. 그 왕자는 칼라프라고 하며 그는 티무타쉬의 아들입니다. 칼라프는 공주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자 얼굴색이 변하고 두 눈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왕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투란도트가 왕자의 이름을 확실히 맞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칼라프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투란도트. 왕이 옥좌에서 뛰어내려왔다. 실신했던 칼라프 왕자는 왕과 고관들의 보살핌으로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이어서 투란도트에게 말을 건넸다. 아름다운 공주님, 당신이 저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티무타쉬의 아들은 지금 조금도 영광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치심과 고통에 짓눌리고 있으니까요. 공주가 말했다.
당신이 이 순간 전혀 기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은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왕자여, 쓸데없이 꼬투리를 잡지 말고 당신이 투란도트에 대해 얻었던 권리를 잃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고 기회를 잃은 당신을 안타까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제가 당신의 호의에 대해 다르게 응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여기 모인 모두에게 공표하고자 합니다. 저의 아버지, 부왕께서 당신에게 품고 있는 사랑과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고려해서 저는 당신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고관들과 박사들이 공주의 발언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했다. 왕은 공주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딸아, 네가 이보다 더 날 기쁘게 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선택으로 너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에 대해 갖고 있던 나쁜 인상을 모두 지워버리게 될 것이다. 네가 남자들에게 갖고 있던 증오심은 자연의 이치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피를 받은 왕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행복을 나에게서 앗아갔었다. 다행히도 이 증오는 오늘로써 그 끝을 맺는구나. 너는 내가 무척 소중히 여기는 한 젊은 영웅에 대한 증오심을 없애버렸다. 그것은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이었다. 왕은 이어 말했다. 그런데 공주, 어떻게 전혀 알지 못하는 왕자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었는지 말해다오. 어떤 마술로 그걸 알아내었느냐? 투란도트가 대답했다. 아바마마,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마술 따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지난밤 저의 한 시녀가 칼라프 왕자의 처소로 찾아가 능숙한 솜씨로 그의 비밀을 캐내었습니다. 나쁜 데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 제가 이런 편법을 썼던 것을 왕자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가이스 왕자가 탄성을 올렸다. 아, 매력적인 공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니 송구스럽습니다. 당신께서 이토록 행복한 운명을 준비하고 계실 때 저는 당신이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저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끔찍한 이야기에 속아 당신의 선의를 의심하며 모욕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옳지 못했던 저의 태도에 대해 당신 발에 엎드려 속죄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진 티모타쉬의 아들은 계속해서 열정에 찬 사랑의 담론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한 시녀의 시선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중국 공주의 뒷전에 서 있던 시녀는 의회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너울을 걷어올리자 칼라프는 그녀가 바로 지난밤 자신의 처소로 찾아왔던 사람과 동일인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두 눈은 불안해서 뭔가 불길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관중들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알툰 칸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기다렸다. 그녀는 투란도트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공주님, 이제 당신께 실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칼라프 왕자를 찾아갔던 것은 그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주님을 돕기 위해 이 일을 자처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모험을 감행했던 것은 순전히 제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도망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이 무정한 사람은 저의 애정을 무시했다고 말하는 편이 맞겠지요. 저는 공주님에게서 그를 떼어내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저는 가장 적대적인 시각으로 당신의 자존심에 대해 말했고, 심지어 당신이 오늘 사람을 시켜 왕자를 암살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왕자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처소를 나올 때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그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질투심과 절망감에 빠져 당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왕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던 것은
곤경에 빠진 공주님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왕자가 흥분을 자제하지 못했을 때 왕자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남자들을 적대시하는 공주님께서 칼라프 왕자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운명의 끈을 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꾀는 무용한 것이 되었습니다. 공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왕자와 혼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길을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 자신의 드레스 안쪽에서 비수를 꺼내 가슴 깊이 꽂았다. 칼라프를 사랑한 시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다. 이 행동을 보고 의회 전체가 전율을 금치 못했다. 알툰 칸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고 투란도트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시녀를 구하러 옥좌에서 뛰어내려갔다. 먹과 종이를 들고 있던 서기 시녀들도 마찬가지로 시녀 공주의 죽음을 막아보려 했다. 그러나 그녀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티무타쉬의 아들을 사랑한 이 불행한 여인은 한 번으로는 부족한 듯 다시 가슴을 찔렀다. 달려간 시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비틀거리는 여인의 몸을 두 팔로 부축하는 게 전부였다. 투란도트는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말했다. 사랑하는 아델무크,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었니? 왜 어젯밤 나에게 마음을 열고 털어놓지 않았니? 왜 내가 칼라프 왕자와 결혼하면 네가 목숨을 잃을 거라는 말만 했어? 네가 라이벌이었다면 나는 칼라프 왕자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시녀 공주는 감겨오는 눈을 힘겹게 뜨고 창백한 얼굴로 투란도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공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삶도 고통도 끝낼 것입니다. 제 운명을 슬퍼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의 용기 있는 결단을 칭찬해 주세요. 저는 죽음으로써 이중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먼저 알툰 칸의 쇠사슬과 그리고 이보다 더욱 혹독한 사랑의 사슬에서 말입니다. 저는 우유를 빨아먹듯 원칙들을 빨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놀라워하지 마세요. 이 말을 마치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고관들과 박사들은 아델무크의 가엾은 최후의 많은 동정을 느꼈다. 투란도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칼라프는 자신이 이 비극적인 사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몹시 괴로워했다. 맘씨 좋은 중국 왕도 그녀의 죽음을 매우 애통해했다. 아! 불운했던 공주여, 명망 높은 가문이 귀하고 유일한 생존자로 남은 그대를 강물 속에서 구해냈건만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아, 슬프도다. 당신은 차라리 내 부친 카탈란의 왕, 불행한 케이코바드와 가족이 함께 죽던 날 운명을 마치는 것이 더 행복했었을 것 같구나. 알툰 칸은 아델무크 공주의 불행을 마음으로 슬퍼하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도록 명령했다. 공주의 시신을 별채궁으로 옮겨와 고급스런 하얀 수의를 입혔다. 시신을 관 속에 안치하기 전에 왕과 궁정의 모든 대신들이 조문 와서 향을 피웠다. 이어서 시신을 알로에 나무로 짠 관 속에 넣어 궁 중앙에 세워놓은 옥좌 위에 안치했다. 시신은 이렇게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 일주일 동안 고관 대신 부인들의 조문 행렬이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4번 절을 하며 조의를 표했다. 이 의식을 마친 뒤 유명한 수학자가 잡아준 장례식 날이 되었고 동물의 형상이 새겨진 은도금 개선 전차에 관을 실었다. 관에 향수를 뿌리고 행진이 시작되었다. 중국 왕가의 묘가 한자리에 모인 선산에 도착하기까지 거행해야 하는 다양한 의식들과 또 중간에 가진 짧은 휴식들로 인해 이 행진은 3일 동안 계속되었다. 알툰 칸은 아델무크 공주를 화장한 유골을 왕가의 유골을 두는 곳 옆에 두었다. 사실 이런 명예는 투란도트 공주가 자신의 시녀로 있던 아델무크에 대한 우정으로 부왕에게 간청해서 얻어낸 것이었다. 장례 행렬이 선산에 이르자 관은 거기까지 실어온 전차보다 더 화려한 다른 전차로 옮겨졌다. 이어서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거기에 향내나는 포도주를 뿌렸다. 여기에 다른 제물들도 같이 땅에 펼쳐놓고 공주의 시신을 잘 맞이해달라고 대지의 신에게 빌었다. 투란도트와 칼라프의 결혼. 아델무크의 장례식이 끝나자 왕궁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모두 상복을 벗고 얼굴에 드리웠던 슬픈 그림자를 거두었다. 알툰칸은 투란도트와 칼라프의 혼인을 준비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궁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알툰칸은 베를라 국의 사신을 보내어 노가이스 국이왕에게 그동안 중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알리고 그에게 왕비와 함께 방문해달라고 청했다. 준비를 마치자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신분에 맞게 화려하고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칼라프에게는 스승들이 내려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왕은 자신이 얼마나 사위를 특별히 아끼고 높이 평가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왕자가 부인에게 매일같이 문안절을 올려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이라는 선언까지 했다. 궁에서는 한 달 내내 공연과 향연이 베풀어졌고 도시에서는 대축제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투란도트를 얻은 뒤에도 칼라프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그때까지 남자들을 멸시했던 공주는 그토록 완벽한 왕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식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베를라국에 보냈던 사신이 반가운 손님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사위의 부모만이 아니라 알랭게 왕을 동반하고 왔다. 알랭게 왕은 엘마제와 티무타시를 보다 명예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대신들과 병사들을 거느리고 베이징까지 동행했던 것이다. 그들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칼라프 왕자는 궁 밖까지 달려나가 부모를 맞이했다. 다시 만난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세 명은 여러 차례 서로 얼싸안으며 뺨을 맞대고 눈물을 흘렸다. 이를 지켜보던 중국인들과 타타르인들도 모두 감동을 받아 눈시울을 적셨다. 칼라프는 베를라국의 왕을 다정하게 포옹하고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특히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모시고 중국까지 와준 것에 대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며 치하했다. 알랭게 왕은 그동안 티무타시와 엘마제에게 갖췄어야 할 마땅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함께 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들 모두는 알툰칸을 만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중국 황제는 첫 번째 홀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알툰칸은 이들을 차례로 포옹하며 일동을 매우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티무타시의 불행한 처지를 듣고 난 뒤 자신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 카리짐 황제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왕은 전혀 소홀함 없이 새 손님들을 접대했다. 그는 손님 각자에게 독립된 궁을 제공하고 거기에 수많은 환관들과 2천여 명의 호위병들을 내렸다. 그는 매일같이 그들에게 새로운 연회를 열어주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수많은 책무로 바쁜 와중에도 칼라프는 부모님을 돌보았다. 그는 투란도트에게 부탁해 그녀가 시녀들과 함께 어머니를 궁으로 모셔 접대하게 했다. 투란도트의 아들을 중국 왕자로 임명. 중국 왕의 도움으로 티무타시 왕과 엘마제 왕비는 타타르 노가이스국 옥자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지나간 불행을 서서히 잊게 되었다. 그 무렵 투란도트는 잘생긴 왕자를 출산했는데 모두들 한껏 기뻐하였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중국 왕자로 임명되었고 제국의 모든 도시에서 대대적인 축하 잔치가 벌어졌다. 한편 노가이스국의 복수를 약속했던 알툰칸은 발주호수의 군대를 소집했다. 티무타시와 칼라프와 알랭게 왕은 함께 전장으로 떠났다. 발주호수에 도착하니 알툰칸의 배려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70만 대군이 진군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곧 코탄을 향해 행진했고 코탄에서 까슈가르로 가서 마침내는 카리짐의 군주가 지배하는 영토로 진입했다. 티무타시 왕의 군 병력과 그들의 진군을 보고받은 카리짐의 왕은 그 엄청난 수에 놀랐지만 피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들과 맞설 결심을 했다. 그는 서둘러 소집한 40만 대군을 진두지휘하며 적을 향해 과감하게 돌진했다. 중국 진영을 말하자면 티무타시는 군대호의 오른쪽을, 알랭게 왕은 왼쪽을, 그리고 칼라프는 중앙을 맡아 지휘했다. 카리짐 쪽에서는 가장 노련한 장군에게 대호의 오른쪽을 맡겼다. 그리고 카리짐의 왕자는 노가이스 왕자와 맞대결했고 카리짐 군대호의 왼쪽은 정예 기마 부대가 맞섰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모두 치열하게 공격했고 여기저기서 피가 튀는 살육전이 벌어졌다. 알렌게 왕은 적진의 우측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적의 우측을 지휘했던 장군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다. 티무타시의 경우 사정이 달랐다. 카리짐의 군주는 첫 공격부터 티무타시를 돌파해 중국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홍고 상황을 전해들은 칼라프는 자신이 맡고 있던 중앙을 중국의 원로 장군에게 맡기고 선별한 병사들과 함께 부친을 구하러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세는 뒤집혔다. 카리짐 군의 좌측이 무너지고 대열이 끊어져 곧바로 격파되었다. 승리가 아니면 죽기로 작정한 카리짐의 군주는 병사들을 다시 집결해보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티무타시와 칼라프는 그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그들을 포위 진군했다. 그 결과 알렌게 왕 역시 오른쪽 진영을 무너뜨렸고 중국군의 승리가 선포되었다. 카리짐의 군주에게는 이제 하나의 해결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적들을 뚫고 나가 어디로든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리짐의 왕은 왕관이 벗겨진 이마를 다른 국가에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했다. 그는 가장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쪽으로 뛰어들어 용감히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광기 속에 파묻혔다. 카리짐의 왕자 또한 같은 운명을 택했다. 그들 병사 중 20만 이상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 나머지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중국 군대 또한 많은 손실이 있었다. 티무타시는 승리를 하늘에 감사드린 뒤 전령을 베이징으로 보내어 중국 왕에게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곧이어 그는 자카타이로 진군해 카리짐의 도시를 깡그리 점령했다. 둘째 아들이 칼라프의 뒤를 이어 카리의 왕이 되다. 티무타시는 카리짐 백성들의 재물은 물론 자유도 빼앗지 않겠다고 공포했다. 자카타이 국과 군주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국가들, 그리고 카리짐의 폭정에 시달려온 백성들은 기꺼이 칼라프를 군주로 인정했다. 칼라프는 국가에 필요한 중요 정책을 다시 재정비하고 권력을 확고히 다지는 데 힘썼다. 티무타시는 중국 군대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국가 노가이스로 돌아갔다. 노가이스의 타타르 백성들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군주를 다시 보게 되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얼마 후 알툰 칸의 왕국으로부터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엘마제 왕비와 투란도트 공주가 떠나왔다. 이로써 칼라프 왕자의 불행은 끝났고 그는 덕망 높은 군주로 카리짐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오랫동안 그는 평화롭게 국가를 통치했다. 또한 그는 변함없이 투란도트를 사랑했고 두 번째 아들을 얻었다. 이 차남이 그를 뒤이어 카리짐의 군주가 되었다. 카슈미르 공주의 유모는 칼라프 왕자의 이야기를 마친 뒤 파루크나즈의 시녀들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고 물었다. 그녀들은 입을 모아 한결같이 너무 흥미진진했고 특히 칼라프는 덕망 높은 왕자이자 완벽한 연인 같다고 말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파루크나즈 공주가 한마디를 던졌다. 내가 볼 때 그는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는 허영심이 많고 약간 서투른 사람 같았어요. 무세레 파들랄라가 따뜻하고 충실한 남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 그는 잼루데를 따라 곧바로 죽기보다는 그녀를 애도하기 위해 그녀가 죽은 뒤 50년은 더 살았으니까요. 공주님, 칼라프 왕자와 파들랄라 왕자도 당신의 까다로운 취향을 만족시키지 못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마스의 왕과 그의 총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네요. 기꺼이 듣겠어요. 내 시녀들이 유모의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즐거움을 빼앗을 수는 없지요. 당신이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친애하는 수툴루멘의 유모가 아무리 남자들을 미화해서 색칠해도 그들의 결점은 언제나 유모의 덫을 사이로 삐져나오고 말아요. 수툴루메네가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